예, 그러면 다양한 종목군들에 대한 또 다양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전자공시 나온 종목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디가 있을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계속 쫓아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들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테스나 첫 번째로 준비되어 있고 현대 미포조선 있습니다. 다음 장까지도 그냥 한 번에 확인을 해보죠. 대우조선해양 역시 조선주 가운데서 계속 관련한 수주 소식 들려오고 있고 HP솔루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테스나부터 한번 포인트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이제 공시로 보여지는데 이제 금액이 되게 커요. 1,000억이 넘는 규모고 이게 이제 자산 총액 대비해서 22% 정도 되는데 이 테스나가 이제 카메라, 그러니까 스마트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그 이미지 센서를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후공정 이제 회사로 좀 알려져 있는데 삼성전자 이제 모바일 쪽의 어떤 생산량에 따라서 좀 실적이 좀 좌지우지 되는 상황인데 사실 작년도 그렇게 주가 흐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이제 1년 동안 횡보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다만 이제 올해부터는 좀 실적이 좀 개선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특히 작년하고 이번에 공시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비 투자라는 게 1,000억 원 규모를 이걸 그냥 갑자기 지금 할 리는 없고 아마 삼성 쪽에서 좀 그 수주를 좀 받은 게 아닌가라고 좀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액이 1,000억이고 이게 장비를 취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사를 하려면 장비가 필요한데 이제 유명한 그 테라다임 같은 곳에서 한 4곳으로부터 신규 장비를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이미지 센서라든가 거기도 이제 써 있더라고요. 이미지 센서라든가 시스템 온 칩 테스트를 위한 어떤 투자라고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또 반도체 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당히 모바일 쪽에도 좀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이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지 센서 지금 세계 2등인데 소니가 지금 1등이거든요. 그래서 소니를 좀 따라잡기 위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시노스 신형 제품이 좀 나올 텐데 그런 이제 엑시노스 제품들이 기존에 이제 프리미엄 폰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또 중저가 폰에도 앞으로도 많이 탑재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자체적인 그 스마트폰용 칩이 앞으로 생산이 많이 돼서 각각의 이제 많이 활용도가 좀 높아진다라면은 테스나의 어떤 이제 테스트 어떤 수준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실적에 잡히는 건 아닌데 결국 어쨌든 올해 하반기나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실적이 잡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쪽 반도체 후공정 쪽이 업황이 좋다라는 또 증거니까 한번 테스나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테스나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장에서 7%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또 이렇게 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듯 하다가도 또 전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현대미포조선과 대우조선해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시고 다시 한번 좀 포인트 짚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정말 이게 보통 연초에 이렇게 수주가 이렇게 많았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데 왜냐하면 작년에도 많았는데 올해도 지금 굉장히 연초부터 활발하거든요. 현대미포조선이 이번에 그 한 6척의 컨테이너선 수주를 하고 LNG와 관련된 선박을 또 2척 수주를 했고 대우조선해양도 이번에 컨테이너선 6척 하고요. LNG 지금 운반선입니다. 2척을 수주했는데 이게 수주한 물량도 많은 데다가 중요한 건 단가가 되게 비싸요. 네. 그래서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LNG선 같은 경우는 그 현재 시장 가격이 2억 1,400만 달러 정도 하는데 이거를 좀 넘어서는 2억 1,800만 달러에 수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업황이 되게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업체가 더 우위에 있다. 가격 협상력에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 LNG선 시장 가격이 11주 연속 지금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의 주력 선종인 LNG선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LNG를 연료로 하는 이제 이중 연료 추진선을 이번에 수주를 했는데 보통 현대미포조선의 주력인 중소형 선박 가격이 한 4천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억 3,400만 달러에 수주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에는 그 이제 벙커시유를 활용한 그 원료를 이용해서 배를 이제 운항하는 배들이 많았는데 환경 유저 때문에 이제 LNG를 이용한 선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LNG 이중 연료 추진선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성과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많이 수주하게 되면은 마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수주가 이렇게 꽂힌다는 건 이게 실적에는 언제부터 반영되냐면 2023년
24년 이렇게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 조선주들이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저가 수주한 것들이 아직까지 잡히니까.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수주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주들 아직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조선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수주 공시를 본다면 비중을 좀 늘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미안한 말이지만 조선주 수주 소식 막 조 단위로 나오면 이제 그렇게 놀랍진 않거든요. 워낙 이런 게 많이 나와서. 그런데 이게 실적으로 반영되는 그걸 생각하면 참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계속 우상향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특히 지난주에 이제 조선업계하고 철강업계 후판 가격 협상 돌입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따른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도 한번 쫓아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HB솔루션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HB솔루션은 이제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이제 기업인데요.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한 3억 정도 되는데 11.24% 정도 규모의 LG 디스플레이 OLED 장비 공급을 따냈고요. 또 같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두 개 이제 그 공급 계약 좀 체결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좀 아쉬운 거는 삼성이 아직 QD OLED가 좀 수율이 많이 안 나오나 봐요. 네. 그래서 하반기 정도는 돼야,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는 돼야 좀 수율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삼성 쪽 모멘텀은 좀 떨어졌지만 HB솔루션 둘 다 납품하거든요. 그래서 LG 쪽이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 회사가 그 OLED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반도체 장비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방막을 측정하는 그런 이제 장비를 좀 만들고 있는데 반도체가 이제 요즘에 미세 공정 때문에 굉장히 얇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막 두께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장비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HB솔루션 주가는 조금 답답한 흐름이지만 반도체 OLED 설비 투자 늘어나면서 상당히 좋은 모멘텀을 받을 수 있고 어쨌든 수주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올해 한번 좀 관심을 계속 가져볼 기업인 것 같습니다. 예, HB솔루션까지 포인트 한번 짚어봤고요. 뭐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희가 뭐 이게 이사님께서 이거 사세요라는 추천주가 아니라 전자공시가 나온 종목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업종군들 그리고 종목군들 소개해주는 코너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종목들 공부해 보시면서 그 흐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리포트 통해서 골라오신 내용도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쪽입니까? 확실히 그 실적 좋은데 못 오른 기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평가된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근데 그 기업들 한 3개만,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이렇게 실적 나오고 했던 기업들 한번 추려봤는데 첫 번째가 제일기획입니다.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그 기업이죠. 그래서 이번 4분기 영업이익도 무난했고요. 6.2%. 워낙 그동안도 실적이 좋았는데도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북미 중심으로 이 온라인 광고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는 좀 그 마진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 매출의 50% 정도가 이제 온라인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최근에 나온 또 보고서를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 광고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메타버스 광고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에 그 로지라는 아마 이제 가상인간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이제 뭐 사람이라고는 좀 그런데 어쨌든 한 15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가상인간을 이제 광고에 활용을 하는데 그게 이제 기존 연예인들보다는 훨씬 더 몸값이 싸기 때문에 네. 이 제작비가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마진도 훨씬 좋다고 합니다. 이 제일기획 같은 데서 만약 이런 걸 활용해서 광고를 만들어주면 돌려받는 수수료율도 더 높기 때문에 앞으로 메타버스 광고라든가 이런 이제 또 가상현실을 이용한 광고 시장이 커지면서 제일기획 가치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사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한데 제가 제일기획을 이렇게 좀 좋게 보는 이유는 워낙 주가가 저평가돼 있고요.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배당만 한 올해 예상으로는 한 5%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배당 수익률만. 그래서 굉장히 또 알짜 배당이 좀 예상이 된 그런 기업이니까 뭐 제일기획 실적 좋고 배당 좋고 주가 싸고 뭐 크게 잃을 게 없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두 번째가 저는 이 기업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게 이렇게 싼 그러니까 PER이 이렇게 낮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LX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게 옛날에 그 LG 상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LX 그룹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이번에 4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361%나 증가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영업이익이 18.1%나 증가할 걸로 전망하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 또 딱 맞는 업종인 게 이유가 뭐냐면 상사주들은 원자재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원자재 트레이딩도 많이 하고
광산이나 이런 쪽에 투자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평가액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LX 인터내셔널 특히 석탄 가격 올라갈 때 수혜주인데 어쨌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 또 신규 사업으로 니켈 광산 채굴이라든가 폐기물 처리 같은 것도 신규 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상사라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PER이 지금 2.9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시장에서는 이 회사 가치를 그냥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번 돈이 나중에 원자재 가격 떨어지면 또 다시 닦아먹는 거 아니냐. 이런 쪽 우려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자재 가격 저도 개인적으로 좀 떨어지길 바라지만 그래도 이 원자재 가격 자체가 지금 당장 막 급락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 설사 그런다고 해도 LX 인터내셔널 퍼가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롯데정밀화학도 지난주에 굉장히 좋았던 기업인데 일단 4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21% 증가했고 특히 솔루스 첨단 소재 이제 지분법 평가이익이 좀 잡힌 게 있어서 순이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ECH라든가 가성소다, 특히 가성소다 가격이 좀 최근에 굉장히 강한데 이게 강한 이유가 뭐냐면 가성소다를 만들 때 소금물을 전기 분해하거든요. 전기료가 너무 비싸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석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료가 비싸니까 가동을 줄여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가성소다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 자체가 이제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수요는 되게 좋아요. 이게 배터리라든가 전기차 소재로 사용하는 알루미늄 있죠. 알루미늄의 원재료인 알루미나를 이제 정제할 때 쓰이는 또 소재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방 산업도 좋고 공급은 줄고 그러면서 상당히 좋은데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PER 6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롯데정밀화학도 충분히 좀 가격 매력이 있고 지난 한 5년간 꾸준하게 이익을 잘 버는 기업 같아요. 그러니까 화학주 내에서는 사이클을 잘 안 타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나오는 거에 비해서 주가 흐름이 참 지지부진한 이런 종목군들 한번 꼽아 주셨거든요. 제일기획과 LX 인터내셔널, 롯데 정밀화학까지 한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들도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AS 시간도 잠깐 가져보도록 하죠. 지난 1월 24일에 심택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여기는 그 1월 한 달을 잘 버텨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 또 관련한 증설 소식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에 앞으로의 흐름들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이 좀 오르기도 했는데 심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렇게 올라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워낙 돈을 좀 잘 벌고 있어서 그리고 계속 설비 투자하는 게 패키지 기판이 워낙 호황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호황이고 공급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는 계속 이제 공급 부족 상태에서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업황이 예상이 되고요. 아마 근데 내년부터 이제 이런 증설했던 물량들이 조금씩 나오니까 내년도 업황은 조금 슬로우해질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은 하반기에 좀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 심택의 주가는 계속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굳이 많이 올랐다고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 신규 매수보다는 이제 보유는 하시되 다만 이제 1분기, 2분기 실적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하는, 왜냐면 올랐기 때문에요. 시장이 기대했던 거를 미스해버리는 주가가 한 번씩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실적 발표를 계속 체크하시면서 실적에 미스만 없다면 한번 계속해서 상반기 내내 가져가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심택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의 투자 의견까지 한번 AS 받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또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안개가 거쳐가는 것 같아요. 1월 달에는 정말 온갖 악재가 다 쏟아졌죠. 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개별 기업 악재까지 터져가지고 시장이 안 좋았는데 어쨌든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하고 나서 더 이상 대여급 상장은 지금 없는 상태고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을 철회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호재예요, 사실은 수급상. 그래서 더 이상 수급상에 좀 큰 부담은 없어진 상태에서 한국이나 전 세계를 짓눌렀던 게 공급 병목 현상인데 이게 실제 지금 미국에서 좀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지금 미국의 LA 뭐 서부 항만 쪽에서 적체 현상이 많이 풀리고 있다고 합니다. 배들이 이제 드디어 제대로 좀 진입도 하면서 물건을 하역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면 병목 현상이 풀리니까 그러면 이게 물가를 좀 완화시켜 주거든요. 그럼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거기다가 오미크론 확진자도 미국에서는 지금 피크아웃 치고 거의 지금 한 고점 대비해서 절반 이상 확진자가 감소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글로벌 오미크론 이 우려도 어느 정도 정점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도 적어도 2월이 1월보다는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뭐 누구나 인정하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지수를 비싸다고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저평가된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2월 본격적인 랠리는 저도 한 3월부터는 보고 있는데 2월 달에 한 번씩 또 흔들리겠죠.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비싼 기업 사지 마시고 좀 저평가된 거, 실적 좋은데 올해는 숫자가 너무 중요해요. 숫자 잘 나오면서 저평가 돼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편안하게 모아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월 한 달간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까지 큰 그림에서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투자 전략에 녹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